네, 생명존중 5주차 강의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교시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되는 낙태,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한 그런 정의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 지금까지가 아니라 최근까지 불법이었었는데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또 그간의 어떤 세계 각국의 낙태와 관련된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추세,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실태,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봤고, 또 실질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3기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원어로 되어 있는 그 용어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참고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공 임신 중절술, 즉 낙태를 갖다가 낙태죄를 이렇게 규정한 그런 이제 법을 갖다가 개정해라, 철폐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많이 있었었고, 했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로서, 그렇죠? 태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출산하고 그런 이제 주체로서 어떤 자기 결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갖다 이제 많이 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낙태 경험이 있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하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자궁이 너 거냐?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내 내장이라고.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몸이 도구화되지 않을 권리. 그때 당시에 애인이 무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수를 탄 거예요. 계획했던 작업들,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완전히 삶이 중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립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을 찾은 것도 그 병원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정보도 부족했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현금으로. 이게 또 내 문제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저희 언니도 그렇고 친구들, 저희 어머니도 다 낙태 수술 경험이 있는데 개인 여성에게만 다 책임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지 좀 공론화를 하고 싶었어요. 글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메시지도 오고 댓글도 남기고 또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도 임신한 것 같은데 병원 정보 좀 알려달라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왜 이거를 책임지는 국가는, 법은 어디 갔지? 이런 해방감이 들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될까? 되면 어떡하지? 진짜 신나겠다 막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왜 이제서야 이런 게 됐지? 이게 죄 불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쟤는 낙태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거고 앞으로 인생이 아주 힘겨울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낙태를 하면 엄청난 대단한 비극이 되고 출산을 하면 대단한 무슨 행복이 오는 것처럼 말하는 신비화된 게 너무 많잖아요. 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산에 대해서도. 임신을 꼭 해야 하고 인간이, 특히 여성이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그것부터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출산을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다면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피임 방법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피임의 실패로 인해서 나오게 된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옛날처럼 임신했으니까 난 이제 인생이 끝이야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통제하는 일이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멀리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낙태라고 불렀대, 임신 중단을. 그리고 낙태 수술이 불법이었대, 그게 죄였대 이러면서 놀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솔직한 고백, 또 여성계의 어떤 요구, 또 그동안의 정부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작년 재작년입니다.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영상 같이 한번 그 당시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해제해!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에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당시에 내용을 갖다 이제 전하고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또 다른 이제 방송에서는 분석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갖다 이제 전한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잠깐만요. 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대 4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겨우 합헌이 유지될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겁니다. 오늘 헌재 결정문에 이 같은 달라진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는 현행법. 헌재는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7년 전 판단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살피지 못했다며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자녀 여럿을 키울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경력 단절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낙태의 허용 사유를 넓혀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2주. 적어도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단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2주 내외부터라고 할 수 있다. 22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당장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돼서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헌재가 22주로 제시한 낙태 결정 가능 기간도 입법권자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작년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뭘 하는 건지 여전히 좀 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런데 그 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 한도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단순 위헌 재판관들이 주로 이제 했었던 이야기가 임신 14주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최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즉 임신 14주까지는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처벌하는 거 곤란하다라는 얘기겠죠. 또 자기 결정권의 한도를 무작정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임신 22주 이상에서는 태어나서 생명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임신 22주 정도까지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낸 것이지 임신 22주까지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법하는 국회라든가 또 의료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협의를 해서 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자기 낙태 결정권을, 낙태 자기 결정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주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이 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 중시를 해서 그때까지 계류가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영상 보실게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자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유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미성년자 A양. 원래대로라면 A양은 재판에 넘겨졌겠지만 최근 검찰은 A양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새롭게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낙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먼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 경제적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이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 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기준 마련은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의 사례는 헌재의 결정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해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부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은 원래대로 유죄를 구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렇게 이제 검찰도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제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출산을 불과 6주 앞둔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 나온 아기가 당시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의사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낙태 허용 기준 22주를 훌쩍 넘긴 임신 34주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나온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첩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수술 후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 그리고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이유와 시기 등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34주라고 하면 실생활에 가까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 거부했어야 될 같은 의사로서 상당히 좀 자괴감을 느끼죠. 하지만 해당 의사는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그 2020년 말까지는 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보완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갖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가 2021년인데 아직도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국회에서는 입법을 갖다가 준비가 이제 더딘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 골격으로 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그게 작년 2020년 10월 7일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뉴스 한번 보실게요. 정부가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정부가 14주로 한정해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 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에 임신 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그 여성들에게 어떤 위화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분명히 2020년 말까지 개정을 하라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이제 않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찬성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 또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낙태, 임신 중절 수술과 관련된 그러한 그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곳에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뉴스에도 세계 곳곳에서 낙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폴란드가 기형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자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임신 8주 이상 낙태 금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으로 가톨릭 주교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 찬반 논란을 이어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기형을 지닌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석 달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자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마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여성이 분노했습니다. w jakim stanie chcemy rodzić te dzieci. Nie chcę kiedyś zajść w ciążę i patrzeć na dziecko, które umiera mi po porodzie, bo ta myśl mnie przeraża. 미국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찬성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얼마 전 공화당 의석수를 늘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임신 8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 1차 심의를 통과해 곧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로 검사해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관련 기관에 연방가족계획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nd it reinstates the changes that were made in Title X and other things, making it harder for women to have access to affordable health care as it relates to reproductive rights. 미국 가톨릭 주교회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톨릭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낙태가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도 낙태와 관련된 임신 중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개정 또는 찬반의 논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 낙태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갖다 또 찾아봤더니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이게 3월 10일자 기사니까는 정말 몇 주 안 됐죠, 그렇죠? 한 2주 정도 됐는데 낙태죄 폐지법이 원래 3월 15일에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상정이 불발됐다고 하는 최근의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작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조금 좀 뭐랄까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낙태 입법이 지금 공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합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이러한 상태가 지금 지속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새해부터 임신 중단, 이른바 낙태가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됐죠. 지난해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기면서 얼떨결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입법 공백에 따라서 처벌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등 통상적인 의료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회는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낙태가 더는 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유지할지 완전히 폐지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생긴 그저 법 공백 상태인데다 이제까지 임신 허용 기간 외에 낙태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친족 간 임신이나 성폭행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나서 개선할 문제긴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앞으로 낙태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후속 조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우선 낙태가 비범죄화된 만큼 이제 적절한 의료 혜택도 보장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임신 중단 약물 유통도 돕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 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입법의 그 힘으로 좀 실천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낙태죄가 이대로 폐지된 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낙태 허용 기간 등을 서둘러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도 없고 따라서 지원도 없는 총체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건 결국 당사자인 여성들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입법 공백인 이런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한쪽에서는 낙태를 찬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낙태를 반대하고 이런 움직임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낙태죄를 갖다 폐지하는 거 곤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낙태라고 하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측은 어떤 논리고 반대하는 측은 도대체 어떤 논리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낙태에 대한 찬반의 논거입니다. 낙태에 대한 찬성은 무엇을 중시하냐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갖다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즉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이스, 프로 초이스예요. 그래서 낙태 찬성과 관련된 것은 친선택론에서 프로 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는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프로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태 반대에 대한 이제 논거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낙태 찬성에 대한 그런 논거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소유권 논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로 여성이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함으로 태아를 여성이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율권 논거예요. 여성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결정할 그런 권리를 갖다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평등권 논거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낙태에 대한 결정도 당연히 여성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방위 논거예요. 여성은 자기 방어와 자기를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자기의 건강이 되든 자기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가진다는 측면이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사생활 논거예요. 낙태는 여성, 즉 임산부의 사생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낙태를 해라 말아라 라고 남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낙태 찬성에 대한 프로 초이스 측면에서는 앞머리만 따면은 소생자, 평정, 프라이버시, 평정프 혹은 평쟁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낙태 반대와 관련된, 즉 생명을 갖다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친생명론적인 논거는요, 생명 존엄성 논거.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태아도 인간이므로 마땅히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 아까 우리 UCC를 통해서도 그죠? 태아를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봤잖아요. 천재일 수도 있고 또 감동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영웅일 수도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명을 갖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존엄성 논거. 그 다음에 무고한 인간에 대해서 신성 불가침 논거입니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태아도 아무런 죄도 없고 그렇죠? 태아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태 자체가 잘못된 그런 이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성 논거예요. 수정란은 태아로 성정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숙한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 사회에 할지도 모르고 그런 잠재성을 갖다 무한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낙태 반대 논거를 갖다 이제 펴는데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앞머리만 여러분들이 생무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낙태에 대한 찬성 또는 낙태에 대한 반대에 대한 논거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낙태의 윤리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태아의 인격성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태아도 인간인가? 자,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갖다 언제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다니엘 칼란의 위치에 따른 그런 어떤 분류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학적인 측면, 발달학적인 측면, 또는 사회 결과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유전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인간이 유전자를 지닌 모든 존재,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수정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발달학적인 측면이에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수정됐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형태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되든 또 그 어떤 기관이 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사회 결과 학파의 경우에는 태아의 인간성 여부는 어떤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조금 보류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가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교계의 입장, 법학계의 입장 또는 의학계의 입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종교계의 입장은 뭐 특히 이제 카톨릭의 경우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법학계의 입장은 심장이 뛰거나 또는 뇌파가 생겨나는 시점, 요거를 인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막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부터가 태아를 갖다가 어떤 생명체로서 이제 보고 그랬었던 이제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의학계 입장은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갖다 갖추는 그런 시기가 임신 후에 약 한 12주, 즉 임신 3개월 정도 돼야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의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갖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특히 보수주의적인 종교계의 입장하고 자유주의적인 프라이버시와
자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거에 대한 입장이 아주 사실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죠. 예. 태 성장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실은 출생 전에 이런 상태면은 거의 뭐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의 한 8주 정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즉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요 구조들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중추신경계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눈, 귀, 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는 것들이 8주 정도가 돼도 안전하게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태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9주 이후에, 즉 2달이 좀 넘어야 우리가 보통 안정된 상태에 좀 이제 돌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신의 경우도 우리 앞에서 임신과 출산 부분에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요때 정도, 즉 9주 이상이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그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에서도 그거를 정확하게 언제 정도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 태아의 성장 과정을 갖다 통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이제 있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아직 개정을 못하고 정비도 못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요소는 뭐냐? 크게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 보시면 생명윤리의 문제, 사회제도 발전의 문제, 또 여성의 모성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본다면은 생명윤리 또 여성의 모성성의 문제는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또 사회발전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생명경시 품조를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고, 생명윤리의 문제에서는 또 여성의 모성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또 임신기간의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죄책감, 낙태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사회발전제도를 갖다 저해하는 문제, 낙태 시술이 만연화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전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현행법상 이건 사실 현행법상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해결하고 해야 되는 이제 개선안으로서는 남아선호선상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미혼 여성의 낙태 문제라든가 청소년의 성 문제, 또 낙태의 권리 획득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또 의료 윤리상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고려가 돼서 그래서 법 체계가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비를 해서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과제로 구글 클래스룸과 또 LMS에도 마찬가지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또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